자, 반갑습니다, 언니 오빠들. 오늘 우리가, 목이 왜 이렇게, 목이 아파요, 목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서양사의 시작, 서양 고대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에 관련해서 배울 겁니다. 서양 고대사는 무조건 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2011년 헬레니즘 문제를 마지막으로 주구장창 로마가 나오고 있다. 로마 중에서도 6번 중에 5번을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안수를 낸다. 그러나 항상 시험 문제는 뒤통수를 치는 게 기본이고 그게 미덕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거 확실히 알아두고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쵸? 서양 고대사에서 틀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틀리면 승질 확 나니까. 자, 우선 학습지를 보면서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스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어요. 폴리스. 뭐 모여서 나라나 이런 거를 형성한 건 아니고 그 도시별로 각각 다 다른 나라인데 스파르타건, 테베건, 아테네건 다 그 도시별로 각각 다른 나라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헬레네스라고 합니다. 헬레네스. 우리는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민족을 뭐 배달민족, 백이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테네인, 너는 스파르타인, 뭐 그 녀석은 테베인.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뭐다? 헬레네스다. 우리는 다 같은 헬레네스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뭐 공동체 의식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뭐 다 같이 빨개 벗고 막 근육자랑 운동하고 막 그러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올림피아 제전이고 뭐 현재 올림픽이겠죠.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나라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보면 아테네는 무슨 지역에 있어요? 해안 지역에 있죠. 그쵸? 스파르타는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도 보면 사실 스파르타도 충분히 뭐 해안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스파르타가 그 바다와 접해있는 그 부분은 산이라서 뭐 바다와 접해있진 않아요. 근데 뭐 지도를 뭐 중국사도 아니고 중국 문제 줄 것도 아니고 서양사에서 지도를 줄 거면 웬만하면 도시 이름은 표시해서 던져주기 때문에 뭐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위치에 따라서 본다면 아테네는 해안가에 있으니까 해상무역을 할 것이고 스파르타는 뭐 내륙에 있으니까 내륙 뭐 농사를 짓겠죠. 그쵸? 자, 근데 이 경제 때문에 이렇게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 자, 해상무역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그쵸? 이제 배에다 뭐 이렇게 상품을 실어가지고 상품을 내다 팔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당시에 배가 뭐 석유 넣고 뭐 석탄 떼고 막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쵸? 이 당시에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건 바람을 받아서 즉 풍력으로 즉 돛을 이용해서 범선을 타거나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갖고 가는 노선을 타거나 이건데 여러분 아니 노선으로 무역을 하면 노 젓는 놈 100명 태우고 노 젓는 놈 100명이 먹을 식량 100인분 싣고 뭐 그러면 상품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실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무역에서는 무슨 배를 써야 된다? 그렇지, 범선을 써야 됩니다. 범선을. 즉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노예가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딱 필요한 사람만 태우고 가야 되는데 노 젓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노 젓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뭐 이렇게 뭐 노예거나 그런 사람들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힘드니까 미친놈들이 돈 줘도 일 안 하니까. 여러분 택배 상하차 이런 거 뭐 돈 많이 줘도 안 가잖아요.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노예가 많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시민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반대로 스파르타 가는 농업은 어떨까요? 개 힘들죠, 진짜 농사. 떼약볕에서 밑에서 막 모내기 깔고 막 이러려면.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때는 농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 국가 자체가 도리아인들이 이제 북부에서 내려와서 정복을 한 국가다 보니까 피정복민들을 노예로 쓰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민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6%.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민이 다수인 아테네에서는 입 가진 놈들은 다 지 잘났다고 떠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민주정이 발전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 근데 스파르타에서는 입 가진 놈들 다 떠들라고 했다가는 아씨 나만 왜 농사 짓냐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사력, 힘으로 찍어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통치 체제가 되는 거죠. 동맹은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밑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그리스 민주정의 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정의 발전. 자, 청동기 시대부터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긴 이래 이 잉여 생산물을 많이 처먹는 놈이 곧 권력자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처먹는 놈의 새끼들은 다 이렇게 힘이 세고 뭐 군사를 움직이고 막 이렇게 남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줄 수 있고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춘 계층이 처먹고 이 군사력을 갖춘 계층이 뭐 귀족이 되는데 옛날에 전쟁이라는 것도 이 잉여 생산물을 처먹은 귀족들끼리만 막 치고받다가 끝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이 시기부터 이제 전쟁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뀝니다. 귀족들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농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건 이제 중국사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그리스도 귀족만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평민들 중에 이제 좀 팔만한 놈들 보고 이제 전쟁을 도와달라고 이제 SOS를 쳐요. SOS를 도와줘, 좀 하고. 그래서 이제 평민들 역시 일단 지네 사는 동네가 망하는 게 싫으니까, 지들 돈 내서 이제 갑옷도 뭐 좀 좋은 걸로 사고, 무기도 좀 지르고 해서, 이렇게 부유한 평민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장보병이라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무장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평민들. 이들이 전쟁을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 당시에 이제 전술이라는 거, 이 당시 이제 싸우는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 막 이제 광화문에서 막 시위대랑 막 전위경들이 막 맞짱 뜨고 있을 때 전위경들 방패 이제 쫙 연결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봤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스크럼. 이런 식으로 방패는 방패대로 딱 연결하고 그 사이에 창 딱 빼가지고 창 빡빡빡빡 이렇게 고슴도치 뭐 이쑤시개 쳐박은 거 마냥 꽂아놓고 조금씩 전진해 나오면서 이제 뭐 방패로 화살 튕겨내고 창으로 꼭꼭 찌르고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제 팔랑크스라고 하는데 이런 전술은 뭐 앞에서 막 코끼리 달려오고 막 기병대 달려오고 이런다고 말 타는 애들을 막 무장을 막 도끼 들고 달려온다고 이런다고 뭐 한 명이 방패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대열 무너지면 박살 나는 겁니다. 전경은 마찬가지. 전경도 한 명 방패 딱 뺏긴다. 그럼 뭐 그 부대는 뭐 살아서 못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살아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뭐 부대 가갖고 뭐 혼자서 이제 지고 떠받들고 있어야 돼요. 예, 다 대가리 받고 이제 엎드려 뻗쳐야 되니까. 이제 도망을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상을 막 크게 주는 거죠. 뭐 참여하고서 도망 안 가고 전쟁을 이기면 참전권을 주겠다. 이거 뭐 아테네일 거고. 또 뭐 이제 스파르타처럼 막 야, 우리 뒤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물러나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막, 선백 같은 영화에서 레오니다스가 막 이제, 스파르타! 막 이러는 거 마냥, 막던가, 이렇게. 별별 생각이 다 나오는데, 도망 안 가게 하려고. 제일 또라이 새끼들이 이제, 테베라는 국가에 나오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이 이제 부대로 신성대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 진짜 또라이인 게, 여러분 이제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이었어요. 뭐, 지금 보면 동성애자는 진짜 다 귓방망이 다 쳐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옛날 그리스에서는 그 뭐 이성 간의 사랑은 뭐 애를 낳고 후손을 낳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동성애가 굉장히 높게 취급을 됐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 앞에서 막 센 척 엄청 하려고 하잖아. 남새끼들 막 전투력 풀업해가지고 못 덤빌 사람한테 덤비다가 개 터지고 그러잖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도망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올라가니까 그 짓거리 그 전투력을 올리겠다고 부대 전체를 동성애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게 신성대야. 이게 완전 태백 새끼들이 진짜 정신상태가 완전 개 또라이 새끼들인데 이 또라이 새끼들이 그래도 7살에 입대해갖고 30살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 그 미친놈의 군대를 깹니다. 또 깨요. 미친놈들. 아유 미친놈들 많아 진짜. 어쨌든 이제 아테네 기준으로 돌아가갖고 이제 돈 있는 중장보병들은 지가 장비도 맞추고 캐시도 지르고 해갖고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고 그래서 참전권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 없는 빈농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이제 뭐 갑옷 사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돈이 없는 애들. 사채 쓰고 카드깡 쓰다가 이제 신체 포기각서 쓰고 눈알 하나 팔고 신장 떼고 막 이렇게 되면서 채무노예가 돼갑니다. 채무노예가.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분홍은 점점 더 귀족 쪽으로 올라가고 그쵸? 분홍은 귀족층으로 올라가요. 빈농은 점점 노예가 돼요. 천민이.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래서 이들 사이를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난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밑에 표로 한번 내려갑시다. 자, 맨 처음 누구냐? 맨 처음 솔론이죠. 솔론. 폴페, 클페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정치인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양극화로 치닫는 양쪽 인간들을 중재하고 싶어한 게 솔론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립의 조정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양쪽에 양극화된 대립의 조정자. 아유, 재채겠네. 자, 이래서 이 솔론이 뭘 주장하냐면 금권 정치를 주장합니다. 금권 정치. 돈 가진 만큼 발언권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돈 많은 귀족들 입장에서 겨우 이제 전쟁 몇 번 나갔다고 자기도 정치하겠다는 햇병아리 중산층 농부들을, 중장 보병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이건희나 백경배나 똑같이 대통령 선거 권한을 한 표를 주는데, 금권 정치는 재산 가진 만큼 이제 더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야. 이건희한테 10표 주겠다 이겁니다. 백경배가 한 표일 때. 뭐 그렇다고 내가 이건희 10분의 1만큼 재산이 있는 건 아니고. 자, 그와 동시에 빈농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빚을 졌어도 몸까지 떼다 파는 거는 막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채무노예 금지를 합니다. 채무노예 금지. 근데 이게 이런다고 조정이 될까요? 그쵸. 더 막장을 가지. 이게 이런다고 조정이 됐으면 쌈도 안 났죠. 그죠? 양극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한 놈이 뭐냐? 페이시스라토스입니다. 페이시스라토스. 아우, 이름도 어렵다. 자, 이 페이시스라토스, 이놈은 우선 빈농을 보호합니다. 빈농을. 고대로부터, 그리고, 자, 두 번째, 참주정치, 즉, 독재정치를 하는데, 아니, 고대로부터 독재자들 치고 하층민 보호 안 하는 독재자는 없어요. 하층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귀족들을 때려 눕힌 다음에 하층민들까지 다 뽑아먹는, 이게 독재의, 뭐랄까, 기본 테크트리입니다. 테크트리. 자, 근데 독재가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그지? 독재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 다음에는 이제 클레이스 테네스가 등장을 합니다. 얘는 첫 번째 500인 평의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 500명을 그냥 아테네 전체에서 그냥 다 뽑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딱 뽑아갖고. 그냥 뭐 귀족이건 빈농이건 분농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딱 뽑아서 정치를 시켜요. 그게 첫 번째 500인 평의회고, 500인 평의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건데, 도편추방제라는 걸 합니다. 도편추방제. 왜냐, 이전에 나왔던 페이시스라토스가 독재자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페이시스라토스처럼 독재자가 안 나오도록 도편추방법을 만들어갖고 도자기 파편에다 이제 족같은 놈 이름 써서 내라고 하는데, 그 표가 이제 7,000표가 넘으면은 도시에서 추방을 하도록, 그러니까 독재자를 막겠다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웃긴 거는 지가 이 법안에 의해서 쫓겨나요. 병신이죠, 이것도.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학습지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 자,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아케네메스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한판 붙은 건데, 전투는 두 가지, 뭐 이제, 마라톤 전투랑, 뭐 유명하죠? 42.19km 뭐 뛰어갔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살라미스 해전 요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해전. 살라미스 해전. 이 당시 해전이라는 게 뭐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배때를 부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당시에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몇 개 없는데, 이제 뭐, 적의 배로 넘어가서, 이제 뭐, 병사들 올려 태워갖고 백병전하는 건 이제 로마 애들이 하던 거고, 이 당시에 배싸움은 배 대가리에다가 강철 범퍼 막, 가시 범퍼 막 이런 거 막 달아갖고, 노젓는 애들이 막 힘껏 노져갖고 남의 배 옆구리 존나 푹 때리고, 찔려받고, 가라앉히는 게 전투입니다. 사시미로 옆구리 탁 찔러고 피 터트린 다음에 튀는 거야. 이게 전투야. 해전이야, 해전. 그러려면 이제 배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쵸? 빠르려면 또 노젓기를 또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노잡이에 대한 처우가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됩니다. 왜냐면 이러고 나서 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어나서 이겼으니까.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가 이겼잖아.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아테네가 해상강국이었으니까 해상강국 중심으로 이제 배들을 모아 싸웠거든요. 그죠? 아테네 중심으로, 그리고 이겼으니까 아테네 중심으로 동맹을 결성하고,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델로스 섬에다가 금고를 하나 깔고, 금고를 깔고, 해군용 군자금을 모으기로 하는 거야. 그게 아까 표에서 나왔던 델로스 동맹입니다. 델로스 동맹.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페리클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누구야, 클레이스테네스가 했던 500인 평의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귀족이나 분홍 정도면 평의회를 뽑혀갖고 아가리를 털어도 먹고 사는 게 큰 지장은 없어요. 살만한 게. 근데 빈농은 가서 아가리를 털다 보면 아가리에 뭘 넣을 게 없어갖고 굶어 뒤져요. 생계가 흔들립니다. 생계가. 페리클레스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정치하는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수당제입니다. 수당제. 여기 첫 번째 수당제. 중요해요, 이거. 자, 두 번째.
또 추첨제라고 그래갖고, 자, 여기 보이죠? 추첨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걸 랜덤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제비를 딱 뽑았어. 근데 농림부 장관 딱 써있고, 또 한번 딱 뽑았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들 이렇게 딱 써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수직은 제외를 합니다. 특수직.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을 한 번도 안 죽여보고, 물론 이 당시 시대로 지금 사람 죽여본 새끼가 흔한 건 아니니까, 사람을 한 번도 안 죽여보고 막 피 보면 비명 지르고 막 기절해버리고 이런 사람 보고 제비 딱 뽑았는데 육군 사령관 이런 거 나왔어요. 뭐 전쟁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왜 근데 배만 타면 막 어제 막 3일 전부터 먹은 거를 막 다 토해가지고 막 멀미하고 그걸로 열심히 전 부치는 애들한테 해군 사령관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냥 이런 식의 특수직은 추첨이 아닌 걸로.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아예 합리적이라면 추첨을 하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리고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성인과 남자와 시민, 즉 여자와 외국인을 참여하지 못하는 불평등 민주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거 수당제가 문제예요. 아테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니 그리고 돈이 많으면 미리부터 줬으면 안 썼을 텐데 그치? 왜 갑자기 수당을 줄 수 있게 됐을까? 뭐 이상하잖아 그치? 게다가 나중에 문화사에서 배우겠지만 페리클레스는 이 시기에 파르테논 신전도 배워요. 니들 막 그리스 딱 보면 니들 생각나는 그 신전 하나 있잖아. 막 기둥 막 여러 개 펴놓고 위에 삼각형 하나 올려놓고 그걸 짓는다고. 그것도 뭐 돈 한두 푼 들어갔겠어 그걸? 뭐 얘네들 뭐 금광이라도 캤냐고. 그렇잖아. 뭐 석유가 터졌냐고. 근데 아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군의 군자금을 모았다고. 그치? 그 아테네가 횡령을 한 거야. 빼먹고 쓴 거예요. 그리스 전체는 전체를 지키는 해군을 만들자고 모은 돈을 지가 이제 날먹을 한 겁니다. 스파르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치? 이거 옆에서 쳐다보는 스파르타가, 새끼 족같네, 진짜. 해갖고, 자기들 동맹을 만들고, 그게 무슨 동맹이냐? 여기 보이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아까 표에도 있었죠.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고, 그래서 델로스 동맹하고 한판 시원하게 붙습니다.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기기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즉 스파르타 쪽이 이겼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2번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중우정치. 중우정치가 뭐냐? 딱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박근혜, 최순실, 장시호 뭐 이런 꼴통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개판이잖아요. 그죠? 그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민회 한번 볼까요? 민회. 자, 민회의 참여 조건을 한번 봅시다. 민회의 참여 조건. 성인과 남자와 시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인과 남자와 시민이라는 게 정상인을 보장해주냐? 그렇진 않잖아. 그치? 백경배 성인이지. 남자지. 시민이지. 그치? 근데 백경배 100명 모아놓고 정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치? 대충 각이 오지. 그런 거야. 그치? 명청이를 100명 모아놓고 정치를 하라고 하니까 나라 꼴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게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 나는 아테네, 너는 스파르타, 그놈은 테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헬레네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 공동체 의식이 날라갔잖아. 그치?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서 일어난 마케도니아에게 멸망하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게 되지. 자, 이렇게 아테네 중심으로 그리스 민주정의 발달과 몰락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죠. 다음 강의에서 그리스 문화, 그 학습지에서 남은 그리스 문화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